안녕하세요, 김존입니다. 도저히 안되겠는지 윤석열이 뻥 신년사를 발표한 날 경제지들은 속보라며 작년 무역 적자 470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 역대 최장 9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전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진짜 성적표인데요. 매경,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 적자가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억 달러 약 60조 원을 기록했다. 무역 수지가 연간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적자액은 종전 최대였던 1996년에 2배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 이게 진짜 성적표인데 뉴시스에서는 국민 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고 언론들이 역시 발표 중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였다고 합니다. 응답률 1% 기억해야겠는데요. 뉴시스,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이 45%대까지 근접했다가 10여일 만에 소폭 하락해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리서치 그룹 관계자는 윤석열 국정 수행평가에서 긍정, 부정 모두 큰 폭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율의 숨고르기 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다 필요 없고 역대 최장 9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신년사 후 기자회견 안 한 이유 이거였네요. 이 정도면 언론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기자회견도 없이 고개 숙이며 다 보고한 신년 낭독회 후 언론 반응을 좀 살펴보니 윤씨가 기자회견을 안 한 이유를 더 알 것 같습니다. 해봐야 지지율만 떨어지고 안 해도 기자들이 알아서 대통령실이 포장한 보도자료를 한술 더 미화해주니 기자회견을 안 할 만한데요. 오마이뉴스 한 것 빼고는 헤럴드는 경제 11번 언급, 뉴스원은 신년사서 수출 6차례 언급, 조선비즈는 노동개혁 수출 증진, 윤석열 신년사의 경제단천을 환영이라며 극찬을 해줬습니다. 거기다 나머지 수십것 언론사들은 그냥 대통령실 보도자료 복사 붙여넣기였습니다. 그나마 오마이뉴스가 제대로 전해서 전해드리면 오마이, 그의 자유사랑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는 단 한 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도 없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와 연대의 대상은 모호할 뿐이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고 정부의 경제 복지 정책 기조로 약자 복지를 내세웠지만 신년사 어디에도 사회적 약자를 강조하거나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은 없었다.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이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김정은 발언을 공개하는 등 연일 한반도 긴장이 높아가고 있지만 북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도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참사 초기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매일 합동 분향소를 참배하기도 했지만 이후 참사에 관한 언급을 아끼고 있다. 윤석열의 신년사를 한마디로 욕하면 내 잘못 없다겠네요. 자, 이렇게 1월 1일부터 언론이 윤씨를 미화해줬다면 다음으로는 바로 검찰발 소식을 전하며 검찰 이르면 다음주 이재명 조사 성남FC 수사 막바지로를 1월 1일부터 뿌렸습니다. 헤럴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헤럴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이 이 대표 측에 10일에서 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이 대표 측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자, 그런데 역시 헤럴드 문장을 보면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다시 그 다음 주 출석을 제안했는데 검찰이 처음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모두 검찰로 시작하는 검찰발 문장들 뿐입니다. 민주당이 물어본 내용은 하나 없이 그저 1월 1일부터 검찰발 보도를 쏟아내는 언론들 처참합니다.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도 신장식으로 교체했네요. 국짐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던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김어준, 신장식 등 진행자를 내보내고 이후 진행자 교체 대신 폐지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일부 TV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제작이 잠정 중단될 예정이고 2년 연속 서울시 출연금이 대폭 삭감되며 TBS의 저널리즘 기능이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무려 25만 8천 명 구독자를 돌파했으며 기존 TBS는 구독자가 4만 명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표창원 전 의원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손을 뗀다고 합니다. 후임은 신장식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표창원은 하차 이유에 대해 저는 한국의 셜록 홈즈가 되겠다는 필생의 꿈이 있었지만 매일 급변하는 시사 이슈를 다뤄야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과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어 제 책상병에는 8년째 집필 중인 추리소설 인물 연결도 8년 동안 준비 중인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교육과정 구성안이 걸려있다며 앞으로 추리소설 완성과 프로파일링 아카데미 설립 및 운영에 집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정부 공공기관 라운지에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이 쓴 글 같은데요. 연구원, 시험 발사하고 새벽 2시에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에 열받아서 씁니다. 항우에는 대낮에 대국민 응원받으며 1987 뉴스에서 숫자같이 외치며 로켓 쏘고 실패해도 칭찬받고 격려받으며 인센티브 받고 연구원들은 자기가 연구한 거 자랑하고 논문도 마음껏 쓰고 누리호 성공이라며 대통령이 커피차까지 쏘는데 국가연은 몰래 숨어서 로켓 쏘다가 국민들 놀랐다고 방사청 국방부가 책임 뒤집어 씌우고 너네들이 몰래 하라며 인센티브 야근 수당도 없는 데다 오지로 출장 가는데 출장비도 고속버스 탑승 기준으로 주고 내려서 장비 들고 우째 이동하라고 우리가 연구한 건 공개도 못하고 논문도 못 쓰고 대통령은 북한에서 드론 날아왔다고 연구소 찾아와서 예산은 없지만 연구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라는 말만 하고 사진 찍어 뉴스에 무인기 대응한다고 홍보만 하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방사청 국방부는 무인기 연구하다 비행기 떨어졌다고 67억을 국가연 연구원들이 배상하라 하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에 문 앞에 서서 1분 일찍 밥 먹으러 나간다고 이름 적어 근무 실태 불량하다며 경고장이나 보내고 기술 유척 한 적도 없는데 언론에 띄워 연구소원 수백 명이나 경찰 조사 받게 하고 결국 전부 다 혐의 없음 무죄 아님. 연구소 전체에 수백억 들어서 쓸모도 없는 보안 검색대 설치하고 인터넷 차단에 메일도 못 보내서 회의 한 번 하기도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데 무슨 선진 연구를 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열받아서 좀 알아달라고 정부 공공기관 라운지에 씁니다. 이 글 작성했다고 색출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항우연 역시 발사체 조직을 해체해버리는 교정부라 항우연이나 국가연 어느 곳이나 각자 도생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